정부가 파리 협정에 따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밝혔습니다. 강원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오늘 1타 시사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박수진 박사 그리고 심재범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달성이 어려운 목표라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게 된 배경부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에 5년마다 우리가 그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네. 기존의 경우 2021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를 좀 상향 조정해서 2035년까지 적게는 53%에서 많게는 61%까지 제출하는 이제 상향 목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됐는데, 먼저 상향 조정 배경은 좀 작년 8월에 헌법재판소의 좀 헌법 불일치 결정 취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2023년도에 개최한 COP28에서 1.5도씨의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좀 기존 감축 목표를 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떠한 그 국제사회 권고 등을 좀 반영을 해서 좀 이를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속도를 좀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작년 그 헌법재판소 그 헌법 불합치 결정에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규범적인 문제로 이제 전환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예.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 IPCC가 내세우는 그 구체적인 기준들이 상당히 객관적이고 과학적 예측이라든가 분석을 따라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파리 협정 등 어떤 국제 규범에 따른 객관적 행동 기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파리 협정 뭐 기후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가입을 하고 비준을 하였기 때문에 그 객관적으로 설정되는 온도에 대해 감축 의지에 대해 가지고 기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IPCC 같은 경우에는 파리 협정도 마찬가지지만 1.5도씨로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를 위해 가지고는 IPCC 같은 경우에는 2035년도까지 60%를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나 이런 IPCC 보고서에 따르면 그 2035년도까지 60% 기준을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당위적인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도 환경부 장관이라든가 그 탄소중립위원장 그 상대로 해서 이 2035년도까지 60%를 감축시키라는 권고 결정을 벌써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이한 거는 하한과 상한을 뒀습니다. 53%부터 61%까지인데 사실 61%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없어 보이고 사실 실질적인 목표치는 53%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최소치만 맞춘다. 네. 네, 근데 과거에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채워온 걸 보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양을 이제 줄여야 된다는 부분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근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온실가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감축을 하는 완화적인 조치라는 부분이 있고, 일단 발생을 했을 때 뭐 그 피해를 줄인다라든가 예방을 하기 위한 적응 조치가 있습니다. 사실 완화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에 이제 적응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훨씬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 산업계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한 48% 정도를 제시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뭐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제조업 중심이고 상당히 탄소 발생적인 어떤 탄소 중심의 어떤 그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 여부를 따질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선택의 부분이 아니라 당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회 경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감축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그래가지고 감축의 속도를 늦춘다라든가 뭐 이런 상당히 유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상당히 가중된 부담으로 올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명심해야 될 부분은 이 지금 상황들이 단순히 뭐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당위적이고 규범적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라는 부분을 좀 명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 따질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든 맞춰야 된다. 맞춰야 됩니다. 예.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2018년 기준 우리가 2035년도까지 그 적게는 최소 3억 9천만 톤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매우 도전적인 목표다라고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좀 강력한 전제 조건들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황들을 보면은 약한 현재 지금 61개소의 지금 아직 화력 발전소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좀 이러한 좀 달성들을 위해서는 35년도까지 좀 단계적으로 완전히 좀 화력 발전소를 좀 폐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현재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한 10% 정도가 되는데 네.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그 풍력 발전소 같은 좀 재생에너지의 좀 비율을 좀 대폭 상향 규정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 제조업인 철강이나 석유화학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런 제조적인 어떤 그 구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조업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좀 전환들이 좀 필요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기업에 대한 좀 아리백인데 예. 이런 좀 기업에 대한 좀 참여 확대가 좀 전제되어야지만은 또 2035년까지 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국가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는 이제 화력 발전소가 많다 보니까 또 무언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원도 입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강원도의 좀 온실가스의 좀 배출 현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2022년 기준 순배출량이 한 4,300만 톤 정도로 2018년 대비 한 9.3% 정도는 감소를 했습니다. 네. 좀 다만 크지는 않지만 좀 농업 부분에서 한 1,100만 톤으로 좀 증가는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원 지역 하면 이제 산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쉽게도 좀 흡수원 같은 경우 한 15.5% 정도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강원도 지자체 관리 권한의 배출량이 한 전체 배출량이 한 20%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뭐 산림의 건강성이나 그다음에 친환경 교통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펼쳐 나간다면은 좀 강원도는 좀 목표 달성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이게 보통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제일 높은 부분이 전력 그리고 네. 산업, 운송입니다. 수송입니다.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신재생 에너지 자급률도 높고 생산성도 전국 대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도 풍부하고 산지도 풍부합니다. 따라서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토양이라든가 산지라든가 그 탄소를 저장해서 흡수할 수 있는 흡수원이 충분히 마련이 돼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뭐 발전 사업이라든가 시멘트 사업이라 고탄소 배출하는 그 산업들이 국가 기반 산업들입니다. 국가 기반 산업들을 일정 부분 지금 강원도가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원도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강원도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국가에 대해서 기후대응 기금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큰 소리를 낼 수가 있는 좀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산업계나 뭐 여러 좀 학계나 이런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은 좀 미리 준비해서 그런지 속도 조절도 하는 뭐 얘기도 있는데요. 이 문제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게 기후 대응이라는 거는 뭐 그 이 기본권이라든가 이 어떤 특성 성격상 지구촌이 연대해야지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자칫 다른 나라는 감축 노력이 이 정도로 지금 미온적인데 우리만 너무 앞서 나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건 실패하고 지구촌은 인류가 생존을 할 수가 없고 문명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를 핑계댈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각자의 몫을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지금 뭐 산업 경쟁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는가 이게 직접적으로 연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전의 방향은 뭐 당연한 것이고 진전의 속도도 훨씬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다른 산업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이거는 책임지고 우리가 또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도 비슷한 시각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짧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미국하고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미국하고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서 최다 국가에 이제 속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뭐 이미 올해 초에 파리 협정에 좀 탈퇴를 선언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번 COP 30 회의조차 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런 좀 행위들은 어떤 기후 리더십의 좀 공백과 그다음에 다른 국가의 좀 감축 의지에 대한 약화를 좀 보일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같은 경우 2035년 목표로 정점 대비 최대 한 10% 정도 감축 목표는 제출을 했지만은 네. 좀 그 배출량에 비해서 좀 어떤 국제 사회 기대 수준에 좀 크게 못 미칩니다. 그래서 따라서 좀 중국이 이러한 중국의 감축 노력 없이는 네. 말씀하신 어떤 1.5도시의 좀 상승폭을 달성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고민도 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